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은 2024학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희문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반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위주로 제가 정보를 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제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정보는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휘문고등학교는 참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치러진 총 4번의 시험에서 제가 직접 제작한 직보 모의고사에서 적중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적게는 2지문, 많게는 4지문씩 모든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적중 문항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낼 수 있는지, 이게 단순히 우연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최대한 이 밑에 세 가지 정보 말씀드리면서 좀 결부지어서 적중 문항이 뭔지, 그리고 그 적중 문항의 유형도 제가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너무 좀 이야기가 늘어질 것 같아서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예상 질문을 좀 제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좀 정보를 기획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제가 답변을 드릴 질문은요. 조금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휘문에서 국어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궁금하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처음으로 휘문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휘문고등학교 국어시험 관련해서 참 말들 많았죠. 너무 어렵다. 특히 같은 강사들 사이에서도 이거 참 너무 난해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 라는 좀 이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문고 문제 참 잘 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휘문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2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요약을 한번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시험장 안에서의 문해력이 너무 중요한 학교였다. 2번째는 시험 전반의 운용 능력이 참 중요한 학교였다라고 제가 이 2가지의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안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보기 문제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근방의 학교들이 보기 문제를 참 잘 구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보기에 나온 제시문이 아마 처음 보는 제시문일지라도 이 제시문이 아무리 길어도 학생들이 별로 이제 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가 교과서나 프린트에서 이미 익혔던 그 지문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보기 내용 꼼꼼히 읽지 않아도 이 제시문과 선지만 잘 매칭을 해도 금방금방 풀리는 문제가 사실은 그냥 보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에 휘문고에서 참 잘 냈던 보기 유형은 2번째 보기 유형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보기의 내용을 시험장 안에서 마치 비문학 읽듯이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아무리 기존에 자기가 교과서에서 이 제시문 충분히 숙지를 했더라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작년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시험장 안에서 이 보기가 제대로 독해가 안 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유형을 이 보기의 힘이 센 유형이다라고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 이게 성적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2번째는 서논술형 문항이 참 강화가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 새로 등장한 교육과정의 새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논술형을 좀 강화한다라는 기조가 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에서 이 서논술형 문항을 계속해서 구사를 하셨는데 특히나 그 주제통합형 서논술형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주제통합형이라고 한다면 이 처음 보는 제시문, 이거는 뭐 문학일 수도 있고 비문학일 수도 있어요. 이 제시문과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교과서의 지문을 이 결부시켜서 이 주제를 통합해서 키워드를 얼만큼 이 논술에 잘 녹여내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대거 이제 출연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논술형 문제에 제대로 좀 답변을 하는 게 너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 거기다가 더불어서 새롭게 또 제시문을 읽어야 하지,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주제랑 결부를 지어야 하지,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의 과정을 미리미리 나눠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시험장 전체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도 그리고 순발력 이 두 가지가 요약하자면 참 중요한 학교였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들쑥날쑥한 이 시험 난이도에서 이 순발력과 정확성을 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은 이 순발력과 관련해서는 이 서논술형 문항을 참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워라 내워라 이거 논술형 문항 작성하다 보면 뭐 5분 금방 되고 6분 금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작한 정말 이 스타일과 내용을 완벽하게 재현한 제 제작 문제, 서논술형 제작 문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던져준 다음에 이 시간 감각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4분이라는 시간 감각을 제가 계속해서 좀 체득을 하게끔 아이들한테 강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문제 보고 예를 들면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조건에 맞게끔 키워드를 어떻게 좀 배치를 하면 좋을지, 남자아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진짜 하나하나 쪼개서 이 과정을 넣어줘야지 시험장 안에서 이게 돼요. 특히나 시간 감각이 없어요, 예비 고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1분 남았다, 2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알라밍을 해주면서 이 4분이라는 시간 감각, 다시 말해서 4분 안에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키워드가 추출이 안 됐으면 과감하게 이거 버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줘야만 결국 등급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진짜 지독하게 좀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이제 1학기까지는 저한테 안 됐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합류한 이제 휘문고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오고 나서 원점수가 20점이 올랐습니다. 그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거 아마 입학하기 전인데도 아마 학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원점수가 20점, 이게 정확하게는 24점이 올랐는데요. 그렇게 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정말 철저한 코칭, 1대1 코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만큼 제가 되게 섬세하게 학생들을 코칭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험장 안에서의 문해력이 관건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기 때문에 보기랑 선지의 타겟팅 훈련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시험지를 깨끗하게 푸는 학생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국어도요. 눈으로만 풀게 되면 이 논리의 비약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지 안에 얼만큼 이거를 타겟팅하는 훈련을 녹여낼 수 있느냐. 저는 애들 숙제 검사할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 풀 때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 단순한 양치기 정말 싫어합니다. 정확히 휘문만의 문제 스타일을 재현한 문제. 그거는 이제 제가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작한 문제로 정확하게 훈련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문에서 국어 성적 잘 받으려면 원점수 20점 이상 오르고 저한테 온 학생 예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테지만 4등급 후반으로 시작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결국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몇 등급으로 끝났냐? 2등급 초반으로 끝났어요. 그만큼 이 정도의 비약이 있으려면요. 정말 학생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학생이랑 강사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동기화 작업이 일어나야지만 이 정도의 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휘문고에 좀 투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 자료가 충분할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의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대형 학원을 보내시고 대형 학원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죠. 학습 자료가 좀 많지 않을까, 훨씬. 그리고 대형 학원에서 나오는 학습 자료가 훨씬 트렌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작은 학원을 좀 안 보내는 그런 경향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제 학습 자료에 너무 자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휘문고의 스타일을 100% 재현한 제 제작 문제. 이 제작 문제라고 한다면 객관식, 서논술형 다 포함입니다. 저는 비문학, 화작 모든 영역에서 다 문제를 내고 있는 강사로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에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적정 문제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제가 상당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가 학교에서 티칭하는 그 본질을 정확히 캐치를 해야지만 문제를 정확히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료에 너무나도 자신이 있고요. 또 다른 학원에서 하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시중 교재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학교 필기 너무 철저하게 잘 반영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지만 제 손필기랑 강사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유는요. 학교에 내신 문제는 학교 선생님의 해석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 적중 문항 유형도요. 이 출제자의 의도까지 제가 정확히 맞춘 적중 문항이 이번에 제일 마지막 2학기 기말에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년 동안 그 선생님이랑 호흡을 계속하면서 아, 이번 연도에 이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부분에 꽂히셨구나라는 걸 저도 이 선생님을 겪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의 손필기, 강사 제작, 자체 제작 문제는요. 거의 직보 직전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게 저희 학습 자료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1대1 맞춤으로 클리닉 문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질적으로 훨씬 퀄리티 높은 문제로 제가 들어가니까 걱정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형 학원을 계속해서 이제 전전하던 학생이 저한테 좀 많이 와요.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떤 시도라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학부모님들께서 다 들어보셨던 그런 대형 학원을 다 이제 돌고 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저한테 티칭을 받고 학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게 뭐였냐면 선생님 자료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저 대형학원 안 보냈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어디에 내놔도 이거는 정말 빼놓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정 문항이 뭔지 좀 정확히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춘 적정 문항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면 참 좋겠으나 이 대표적인 문항만 좀 제가 추려서 유형별로 추려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적정 문항의 유형은 총 세 가지인데요. 외부 지문, 외부 제시문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휘문고 특유의 독특한 문제 스타일하고 저는 스타일만 맞췄다고 이거 똑같다고 얘기 안 합니다. 말씀 안 드립니다. 이 내용까지도 정확히 일치한 경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적중 문항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아마 비율이 가장 적을 테고요.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어쨌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문제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제작한 문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휘문고등학교의 기출문제는 참고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한 문제들만 보여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적정문항 유형 1번입니다. 외부 지문, 외부 지시문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여기서는 논문 제가 똑같이 가져온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스탠포드 실험도 제가 가져와서 서술형 문항을 작성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바로 그 기말고사에서 똑같이 서술형 문항에서 이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외부 지문 중에서 외부 제시문 신경림의 파장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주라고 하는 영화 시나리오 제시문이 그대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시험 끝나고 나서 흥분을 해서 저한테 막 전화를 해요. 선생님 어제 학교에 숨어 들어오셨나요? 저희 시험지 어떻게 보셨죠? 똑같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매번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문까지 똑같이 외부 제시문까지 똑같이 맞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형 두 번째는요. 스타일하고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서술형 문항을 직접 제작하는 강사도 아마 많이 없을 것이고 자기가 직접 제작한 서술형 문항에서 정확히 그 내용까지 일치한 강사는 대체적에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직보 최종 모의고사에서 서논술형 3번 문항이었는데요. 이 형식하고 내용까지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인데 상당히 길죠? 실제로 시험지 갖고 계신 분들 2학기 중간고사 서논술형 2번 문항 한번 보셔요. 똑같습니다. 스타일도 똑같고요. 내용은 오히려 제게 더 어렵습니다. 똑같이 의문 변동에서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이 제 거 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풀고 그 전날 풀고 가고 이제 시험장 안에서는 뭐야 형식은 똑같은데 내용은 더 쉬워? 하고 되게 금방 풀었다 라는 전언이 있었던 그런 이제 문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적중 문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번 보셔요. 휘문만의 서눈술형 문항을 제가 완벽하게 재현한 그런 문항이고요. 사실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제가 만든 문항이 훨씬 어렵다고 평을 해요. 그만큼 저는 정말 철저하게 연습을 시키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120을 채워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80만큼은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문제를 거의 뭐 기계처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면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요.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히 일치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학교 선생님이랑 이제 저랑 거의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야지만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였고요. 이 내용도 이제 제가 논문에서 전부 다 골라서 제가 직접 요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뽑아낸 것이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2학기 기말고사에 학교 선생님만의 독특한 문항 문제가 참 작년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 서술자의 이 초점화 관련해서 이 서술자의 이 유형이 원래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라면 총 4가지 유형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이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학교 선생님만의 굉장히 독특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밑줄까지 똑같아요.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나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라는 이 밑줄과 여기에 대한 해석 있죠. 이게 뭐냐면 완장을 서술하는 내적 초점화의 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 해석이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초점화, 내적 초점화인지 외적 초점화인지 말하자면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더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도한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제시문까지 똑같이 나온 것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대박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먼저 본인들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밑줄까지 똑같고요. 해석하는 차원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진술을 해준 문항입니다. 제 직접 보강 자료 예시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는 제가 모두 다 당연히 제작을 하는 것이고 거의 시험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정확한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제가 꾸준히 적정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과의 호흡입니다. 학생들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이 수업을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꽂히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은 학생들이 사실은 가져야 하는 건데 학생들은 그거를 캐치할 수가 없죠. 대신에 제가 학생들하고 정말 호흡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끝나고 몇몇 학생들한테 이제 붙잡고 물어봐요, 항상. 너 이번에 이거 나갔지? 네. 하면은 거기서 혹시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 혹은 저런 말 했어? 제가 먼저 찔러봐야지 답이 나와요. 이 정도로 섬세한 질문은요, 절대 학생들의 필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의 필기에 남아있다면 학생 필기 샘플이 훨씬 많은 대형 학원에서 적중 문항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정말 학생들하고 계속 호흡하면서 저의 어떤 스파이처럼 학교에 수업에 이제 심어놔야지만 나올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정보를 마지막에 싹 다 엮어서 제 직전 보강 자료에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제 내신 교재 자료는 이렇습니다. 어머님께서 대형학원에 전전하시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자료가 정말 하나하나 정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대형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만큼 저는
매년 매년 이 제 자료를 바꾸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때그때 학교 수업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사가 수업을 할지라도요, 그 해마다 그 교사가 꽂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제 자료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제 강의록과 일치하는 순서로 자료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이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필기 자료 항상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손필기 자료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각각 다 있고요. 이런 것들 당연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학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에서는 아마 겨울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게 내신 기간에는 더 지독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 당연히 있고요. 이거는 1대1로 학생하고 약속을 잡아서 주중에 부르든 아니면 주말에 부르든 간에 제가 무조건 클리닉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참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생 개인별의 특이사항을 매주 제가 복기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요. 메모장에 보면 제 메모장에 보면은 학생 이름들이 다 적혀 있고 그 학생의 특이사항이 다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그거를 직접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혼 없이 테스트 몇 개 틀렸고 몇 개 틀렸고 얘는 뭐 상위 몇 %고 이런 거 저는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의미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이 학생이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어머님들께 보여드려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작년에 휘문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접종 릴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운이 참 좋았어요. 저하고 맞는 학생들이었고요. 저하고 맞는 학부모님들이었어요. 그만큼 학생, 강사, 학부모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지금 학원에 따로 부탁을 드리는데 인원을 늘리지 말아주세요인 거예요. 인원을 절대 10명 이상 늘리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한 번에 3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3시간 강의에서 제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명을 지금 제안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10명이 좀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 15명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개개인의 그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인원 같으면 제가 예를 들면 수업을 할 때, 쟤는 지금 살짝 고민했는데, 근데 애들은 소심하니까 질문을 바로 안 해요. 그럼 제가 끝나고, 너 아까 그거 왜 질문 안 했어?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셨죠? 그만큼 모든 학생들의 어떤 이런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얘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이해도가 부족하네. 이런 진짜 디테일한 정보가 결국에는 그 학생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클리닉이 저는 진짜 의미가 있는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너 여기서 이번 단원에서 이 정도 문제 틀렸으니까 다시 이 정도 문제 풀어봐. 이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진짜로 강조하는 게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 그거를 학부모님들하고 얼만큼 재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제가 얼만큼 강사 클리닉에 잘 녹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매도 이런 문자가 나가고요. 이렇게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학생의 그 주의 특성, 학생이 어떤 단계에 지금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참 작년에는 저를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휘문고에서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한테 와서 원점수가 20점 이상 오르고 혹은 4등급 중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학년은 2등급 초반으로 문을 닫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제가 참 기억이 나는 학생, 지금 이제 저한테 2학년으로 이제 온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1학년 때 맨 처음에 이제 4등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라서 참 채울 것이 많았거든요. 대신에 학부모님께서 저를 진짜로 믿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도 저를 진짜 전적으로 믿어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죽어보자 라고 해서 진짜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피문고등학교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결국에는 오르더라고요. 이게 내신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신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반짝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어 시험은요. 왜냐하면 이게 모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한번 반짝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이 학생의 시험지를 보고 정말 저는 사실 감정에서 이 눈물이 많이 없는 학생인데 제가 학생의 시험지를 보고 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른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의 시험지가 그 시험이 끝나면 이제 시험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 사진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이 학생이 맨 처음에는 시험지를 굉장히 깨끗하게 푸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제가 막 제작한 적중 문제 이런 것들 계속 주고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그 학생의 시험지 사진을 보니까 다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연필로 하나하나 선지 타겟팅 하고요. 보기 타겟팅 하고요. 진짜 얼만큼 그 학생이 노력했는지가 시험지만 봐도 다 느껴지니까 제가 진짜 어머님이랑 그 학생 어머님이랑 전화하면서 시험지 보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에 그 학생이 2등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희문고등학교에서 등급 하나라도 올리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그쵸? 입학하기 전에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도약이 있었던 학생이 참 많았어요. 작년엔 참 고마웠던 한 해였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적중 문항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저랑 호흡을 한 학생들한테서 제가 정보를 계속해서 얻어서 사실은 같이 만드는 게 적중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잘나서 그냥 저 혼자 운이 좋아서 적중 문항을 만들어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휘문고등학교 너무 자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지금 호흡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겨울방학 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끌고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랑도 호흡이 참 좋아서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학년도 시험도 최대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적중 문항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표입니다. 강의 구성 및 시간표인데요. 희망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은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주 1회 3시간이고요.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기 때문에 개별 약속을 해야 되고 이 약속은 철저히 좀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부탁드릴 건 이거 하나예요.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 편히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 개별 클리닉 약속을 좀 미루시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모든 걸 걸었어요. 물론 여기 이 바닥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요. 저는 정말 이 적중문항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모든 걸 걸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저는 수업이 아닌 시간에 진짜 몰입을 많이 하면서 학교의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으로 자꾸만 그렇게 빠져나가면 그만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약속을 잡으면 꼭 좀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차는 7+1회, 마지막 직보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개강일은 3월 9일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은 카운터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실과 좀 상담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 개인 번호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개인 번호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재원생 위주로 이제 반이 이미 좀 많이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생들은 아마도 추가적인 어떤 수요가 있지 않는 이상 추가 반 개설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다면 카운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길어졌네요. 네, 끝까지 꼼꼼하게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